제26-1강 적중강이요. 주식회사 설립 기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설립 무효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 재활용할 겁니다. 재활용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은요,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출제된 걸 보면 이제 가장납입 나왔고, 20년도에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설립 전반적인 것, 모집 설립,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대상.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부터는 한 문제씩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생님들도 이제 설립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의 설립이 주식회사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한 문제 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주식 두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두세 문제를 내는 게 더 나은데 주식이 내기가 쉬우니까 두 문제를 내고 여기서 한 문제 낸다. 이건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6년도에 한 문제가 나올 건지 두 문제가 나올 건지 세 문제가 나올 건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 이상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설립이 좀 양이 많으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한 문제 버리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식으로 하다가 두세 문제 나와버리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문제 정도의 어떤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 설립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고, 빈출 영역은 아니지만 문항으로는 들어가요. 조문에서 뽑아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립에서는 발기인 조합 설립 중에서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된 영역으로 종류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문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나오질 않고요. 발기인 조합 설립 중에서 구분을 잘 안 하긴 하는데, 혹시 또 나올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변태 설립사항은 뭐 우리가 독자적인 문제로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조문 그 자체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의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 특징들, 그다음에 창립총회, 그다음에 발기설립, 모집설립의 구분, 요게 제일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발기설립하고 모집설립의 구분을 잘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왕에 설명해 놨던 것에서는 이건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인수와 납입, 설립경과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섞어서 조문으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설립 관여자의 책임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고 설립 무효도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보면 25년도에 어떤 설립에 나왔던 거는 거의 나오지는 않으니까 24년도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로 출제가 됐죠. 자, 1번 문항을 보면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자는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주식 인수를 할 의무가 없다. 이제 우리가 정관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주식 설립 절차를 주관하지 않았다 해도 발기인이고요. 형식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립 절차를 주관했지만 정관의 기명날인 서명하지 않은 자는 유사 발기인으로서 발기는 아니죠. 책임지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 발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인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기인이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변태 설립사항을 하는 경우, 이제 현물 출자에 관한 내용인데, 변태 설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태 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302조 2항 2호에 보면 절대적 기재사항하고 우리가 그 변제설립사항은 정관에 당연히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조문 그대로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조문으로 요거 나왔어요.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자, 보세요. 30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주식 인수인 또는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 인수증 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인수가액을 요거는 이제 그 304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이제 우리 실권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권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치면 그냥 실권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주식회사의 설립이 이제 발기설립, 모집설립으로 나오는데, 발기설립은 실권 절차라는 게 없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주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식 인수인이 금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현물로 하는 경우 있죠. 기타 재산이죠. 금전, 기타 재산. 현물 출자 두 가지로 있는데, 현물 출자는 실권 절차를 밟지 않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 금전 출자의 경우만 이제 실권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반항의 경우에는 이제 청약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당연 실권이 되는 거죠. 실권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실권 절차라고 하는 거는 모집 설립의 금전 출자다. 그럼 실권 절차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실권 절차는 우리가 이제 그 납입기를 청약을 하고 이제 납입기를 정했는데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바로 실권되면 당연 실권이죠. 신주 발행이 당연 실권이 되는 거죠. 그 당연 실권을 시키지 않고 또다시 납입기를 정하고 그 납입기에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권 절차다라고 하는 거죠. 원리를 잃는다.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 24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요거를 기억해 둬야 되죠. 설립 시에 모집 설립의 경우만,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의 경우도 금전, 현물 모두 실권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안 되고, 현물 출자는 그냥 실권 절차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 출자만 실권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307조 조항의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문 그대로 나올 수도 또 있어요. 307조가 이렇게 연결돼서 주식 인수인이 주식 청약세에 기재된 납입일에 주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발기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이제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또다시 납입기를 정해가지고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이 실권예고부 최고를 통제해야 된다. 실권예고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1항이.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이 주급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실권 절차가 인정된다. 아니한 때는 실권 절차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문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실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를 잃는 당연 실권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 실권이 아니고 실권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24년 앞에 보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틀린 지문이다. 제 책엔 다 이렇게 다 주문을 갖다가 지문으로 나왔던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그냥 그 지문에 나왔던 거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게 객관식 문제 대비하는 어떤 문제들이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 거의 80%, 90%까지 우리가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조문하고 같이 연결돼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죠? 우리가 기출 지문은 나왔던 건 중요한 거죠. 최근 한 5개년 정도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다, 제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기일 내에 납입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권리를 잃는다. 기일 내에 다시 이제 정했던, 그죠? 권리를 잃은 경우에는 발기는 다시 그 주식에 대해서 주주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권된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사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이제 변태 설립사항인데, 이 변태 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창립총회나 주주총회의 차이는 뭐냐면은 창립총회는 주주가 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이제 주식인수인의 지위죠. 그래서 주식인수인의 모임 이제 권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식 이렇게 나오고 회사가 성립하면 이제 주주가 갖는 걸 주식. 그다음에 회사 성립 전에 이제 주식인수인의 부분을 이제 그 주식이라고 얘기하자면 권리주죠. 그래서 이제 권리주가 이제 이루어지고 주식인수인의 모임을 창립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모집 설립에만 있고 발기 설립에는 없죠. 그다음 창립총회고 주주의 모임을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고 주주총회는 우리가 뭐 세 문제 이상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변태 설립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발기 설립의 경우는 변경의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하고 이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그다음에 모집 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있으니까 창립총회에서 한다. 변경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4년도까지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설립에 관한 그 기출 문제, 출제 분석까지 다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뭐 다시 뭐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5조 제25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 기초 요거를 이제 적중강이 제26강으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을 이제 우리가 27강으로 수정하고 28강을
설립경과조사. 요거를 이제 28강, 28강을 29강으로 창립총회. 그다음에 이제 가장납입의 경우는 이제 요것도 뭐 가장납입도 독자적으로 나오는 어떤 경우가 있었잖아요. 19년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한 문제로 이제 해서 29강을 30강. 설립관여자의 책임 요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31강. 그다음에 설립무효도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317조에 관한 등기사항의 경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조문으로 해가지고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보고요. 우리가 설립의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다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의 경우에 32강으로 끝나면 이제 33강은 우리가 주식인데 주식의 경우는 이제 주식 전반적인 문제하고 종류 주식이니까 두 문제도 나오고 한 문제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트로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법전을 그대로 베끼기가 좋으니까 두 문제까지 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왕에 공개되어져 있던 거는 다시 뭐 우리가 뭐 일부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식부터 공부를 하면서 기왕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다 일부 공개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을 산 분들에게만 강의를 우리가 주는 걸로 강의를 공개하는 걸로 해서 일부 공개를 하니까 그래서 33강의 주식의 경우 이 부분이 이제 33강, 34강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부 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새로 강의하는 거는 책을 산 분들에게만 강의를 공개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자, 보겠습니다.